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지난 제30장은 전쟁에서 무력을 과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 본 31장은 전쟁은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처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담백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죽음을 애도하라고 합니다. 뜻인즉슨 아군 적군을 막론하고 자애로움을 베풀고 죽임을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마저도 무의지사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노자 철학이 확고한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의지사와 불언지교, 무위의 일처리와 말없는 가르침. 기준 설정은 세상 매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집권 세력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갖고 국민들에 대한 정치의 기준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치가 밝은 쪽으로 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돼야 되겠죠. 기준에, 확고한 기준에 입각한 도덕경에서 말하는 조언이나 이치는 많은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정치나 사업이나 가정을 이끌 때에도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유로움은 세상을 풍요하게 하는 밑거름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죠. 지혜는 물결 같은 것입니다. 반면 기준은 물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설정만한 지혜는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전장에 임하는 자세와 처리를 노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원문을 볼까요? 부가병자 불상지기 물혹오지 고유도자 불처. 무릇 커다란 병사는, 군대는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어서 만물이 싫어하고, 그래서 도가 있는 자, 도를 따르는 자는 처하지 않는다. 군자 거직 귀자 용병직 귀유. 군자는 거할 때에는, 평상시란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왼쪽을 높이고 군대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평상시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은 지위예요. 정승들도 영의정 밑에는 좌의정이고 그 다음이 우의정입니다. 왼쪽이 높아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는, 군대를 사용할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병자 불상직이 비군자직이. 군사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어서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부득이용지 염담 유상 승이 불미. 부득이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염담, 고요한 것과 담백한 것이 최우선이다. 이겨도
아름답지 못하다. 이 미지자 시낙살인,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부낙살인자 즉 불가의 득지여 천하의, 무릇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곧 얻을 수 없다. 천하의 뜻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전쟁을 이기는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길사상좌, 흉사상우,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원이상례 처지. 길사는 왼쪽을 높이고 흉사는 오른쪽을 높이는 것이니, 이 밑에는 흉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장군 거좌, 편장군이 왼쪽에 자리하고 상장군이 오른쪽에 자리하는 것은 상례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이 평상시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사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상장군은 대장군인데요. 대장군을 오른쪽에다 두고 편장군은 부장이죠. 부장을 왼쪽으로 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흉사 때 그런 거예요. 흉사 때, 전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상례로서 자리를 하게 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상례로서 자리를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지중 이에 비읍지,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 비통한 그런 것으로서 읍하는 것이다. 전승이 상례 처지, 전쟁에 승리하면 상례로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까지 이렇게 자리를 두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상례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31장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부득이하게 임하는 자세와 처리입니다. 노자는 무의지사와 불운주교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장자는 노장사상이라고 하죠. 장자는 지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물줄기와 같은 것이고, 지혜를 앞세우는 것은 물결을 일으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개가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자의 지혜의 한 대목을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자 4편의 소요유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해자라는 사람이 유나라 왕이 준 조롱박 씨를 이제 심어서 조롱박을 길렀는데, 이 조롱박이 자란 뒤에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얇아요. 이걸 보고서 쓸모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해자는 장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그 말에 대해서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5월, 5나라, 월나라 전쟁 때 이야기예요. 5월 전쟁은
BC 500년경의 이야기고 장자는 BC 300년대 사람입니다. 그 5월 전쟁이 일어나는 BC 500년경에는 노자도 살아있을 때고 공자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노자는 공자보다 20년 먼저 태어나서 약 8년 뒤에 죽습니다. 노자가 죽을 당시의 나이는 100세였어요. 공자님은 72세에 세상을 하직하셨죠. 이제 장자의 그 이야기를 볼까요? 장자가 말하기를 그 송나라에 겨울에 손발이 갈라지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빨래하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객 하나가 찾아와서 손이 트지 않는 약의 비방을 백금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빨래를 가업으로 삼은 사람이 가족들을 모여놓고 상의를 해서 빨래를 평생을 하고 있지만 대대로 하고 있지만 수입이 고작 몇 금에 불과하고 하루아침에 백금을 준다고 하니까 이 백금을 이 비방을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회의에서 이 비방을 팔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금을 주고 비방을 산 뒤에 이 과객은 오나라 왕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이길 비방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나라 왕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부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나라 왕은 이 과객을 장군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월나라와의 전쟁에서 겨울이 왔어요. 근데 이 장군은 병사들이 손이 트지 않는 그런 약을 만들 수 있어서 병사들이 훨씬 전쟁을 잘할 수 있게 돼요. 월나라 쪽에서는 그 비방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경우에 겨울에 창을 든 손이 물에 젖어서 트고 그런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과객은 장군이 된 뒤에 다시 봉지를 수여받고 제후가 됩니다. 손이 트지 않는 비방은 하나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사용해서 제후가 되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는 일을 면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그 비방의 기술의 쓰임이 달랐던 것입니다. 핵심은 기술의 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일화는 불균수지약이라는 말로 세상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손이 트지 않는 약이에요. 장자 4편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시조 한 수로 마감하죠. 밀정, 시집을 읽으며 생각을 슬쩍 적는다. 오랜 시간 지나 시집 다시 펼치니 잊혀진 생각 하나 밀정되어 다가온다. 감사합니다.